먼저 보도장을 접수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거기 제 입장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번에 김경 기자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만나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장을 먼저 접수하는 겁니다. 장문을 먼저 너무 발표한 다음에 김대호 기자가 그 당시 봤었던 장자연 문건 내용과 정의, 장자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네들 갖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저는 오늘 김수민 씨를 대리하여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지호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 하고 김수민 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를 비롯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윤지호 씨는 이러한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네.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저쪽에 앉으면 안 될까요?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서서요? 서서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좀 아니 잠깐만요. 파일 좀 보고요. 뭐 자료를 보는 것보다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그 장자연에 관해서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뭐 몇몇 연예 쪽 취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장자연 씨 바로 전에 연쇄적으로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최진식 씨가
사망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자살한 연예인이 바로 이 장자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예 매체나 아니면 기타 매체들에서 그 자살 보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그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뭐 자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다거나 하는 오류들을 많이 범해가지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모든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살방지협회의 보도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데 이런 취재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데스크였었는데 연예인들의 연쇄 자살 속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윤지호 씨가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그 김모 매니저 소속사 연예인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했다. 이 주장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틀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약물입니다. 근데 이 약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적인 약물, 그러니까 향정신성 위반 약물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약국에서 충분히 처방받을 수 있었고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14알씩 그리고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뭐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수면제로서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요. 이것들을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장기 복용을 하면서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일선에서 취재하던 이모 기자가 저에게 남긴 문건이 있다라는 보고를 해왔고 유장호로부터 그러면 확인을 해라,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확인하게 했고 이 당시 이제 그 요즘처럼 좋은 스마트폰을 쓸 때가 아니어가지고 피처폰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을 하자 했고 그래서 이제 전송이 되어졌죠. 근데 이 사진 속에서는 전혀 이제 그 글자를 갖다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곧바로 이제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서 유장호의 사무실에서 그 문건을 보게 된 겁니다. 문건을 보게 됐는데 뭐 그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문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서인지 어떤 소송 문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 소송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서 성격이지 않을까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문건을 본 이후에는 유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노컷뉴스에서 제가 작성한 기사를 참조하시게 되면 뭐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카피해 드리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간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인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서로 보기에는 간인과 도장과 사인을 그리고 자신의 이제 주민등록증 번호까지 기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과 관련된 문건이라면 이 보통의 경우 날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인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지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거는 이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보도가 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문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의 제 페이스북에서는 일부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제 손을 놓고서 찍었던 그러니까 원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카피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건에 대해서 봤다 안 봤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숙 씨든 아니면 또 윤지호 씨든 그 다음에 또 제3자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건 A4지를 갖다 접은 상태에 있는 거를 유장호 씨가 이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것인지 문건을 아니면 내용을 실제적으로 열람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진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건과 관련돼서 일부 보도 후에 됐고 보도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BS 문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KBS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이제 봉은사에서 그 원본과 사본들이 태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유장으로부터 전화로 다 그 취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유장으로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조사위원회에서도 강한 의문점을 저에게 갖는 부분이, 기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왜 안 보려고 했느냐, 왜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문건의 내용을 왜 취재 수첩에라도 적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심리적인 상황도 굉장히 그 최진실 사망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고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때 당시 문건을 공개하면서 유정화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의 많은 부분이 이 문건에 대해서 존재는 알리더라 하더라도 문건 내용의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유족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설사 내가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보여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유장호가 이제 전에도 유족이 이제 문건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해서 이제 봉은사에 파묻어놨던 원본과 함께 이 사본을 태웠고,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유장호가 찍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또 음료수에 오염된 것들을 쓰레기 봉투채로 바깥에 내놨을 때 KBS에서 입수하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찢어진 것들을 갖다가 합치시키면서 보도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일부 이제 그 문건과 관련된 성상납 강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장호 같은 경우에 분명히 문건이 다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보도가 되면서 유족에 대한 미안함에 뭐 일부에서는 자살 시도라고 알려 있지만은 조금 작은 그냥 소동이 벌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상황들이 전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이 윤지호 씨에 관해서 이제 저는 뭐 윤지호 씨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뭐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아무로. 이거 뭐 별 내용 없어요. 여기는 화면 속에서는. 자, 그 윤지호 씨는 이제 그 오류 부분이 뭐냐면요, 마지막 두 장에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에는 이름과 회장, 사장, 대표, 감독 등 직위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소속이 쓰여 있지 않았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B씨성의 세 사람 이름이 연달아 적혀 있던 부분이고, 그렇게 A4 용지 한 장은 빼곡히, 또 한 장은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좋기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리스트까지 포함하여 내가 읽은 문건은 모두 7장의 사본이다 라고 본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건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이 제조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제 목숨을 걸고 이 리스트 부분은 50명 혹은 또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는 또 한 30명으로 그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절대 원본 속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본인 자신이 이 자신의 책에서는 7장의 사본이라고 주장을 해놓고서 3월 7일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4장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4장이 알려진, 그리고 소각된 분을 보신 거죠 하니까는 또 저는 4장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7장에서 4장으로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또 한 가지 넘기면은 뭐 거기에 지금 눈에 띄는 이름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는데 뭐 딱 한 차례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경황도 없었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감독님, 영화 감독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윤지호 씨는 이상호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누군가 유서라고 이것을 그 바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보도했던 노컷뉴스의 보도를 그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저는 문건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유서인지 뭔지 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문건을 본 이후에는 유서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한데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엔 처음 듣고 봤을 때 유서라고 하면 편지 형태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차처럼 나열되어 있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강요를 받았다. 본인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데 이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드릴게요. 한데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그 자신의 책에 기술하냐면 앞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과 친한 정확하게 문장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 바로 옆 페이지에 등장하는 거는 가족들과 이 고통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심정적인 내용을 뭐 복사본이 아니 원본이건 그 다음에 또 KBS에서 확인한 것이든 아니면 또 검찰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돼서 재판까지 갔던 그 문장 속에서는 가족을 걱정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 편지 형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사실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이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은 장자연 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전준주 편지거든요. 전준주, 왕첸첸 하면서 전준주가 작성했던 무려 50몇 통의 그 편지 형식의 이제 장자연 문건으로 통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자연 편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준주의 편지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1년 후 혹은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쯤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장자연 씨의 어떤 친필 편지 뭐 친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편지 형식의 글을 봤다는 것은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월 13일 이제 손석희 그 프로에 출연해서는 뭐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오해 부분들은 뭐 박훈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곳들에서 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이 그 손석희 시간에는 보도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고 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자 이제 엑스스포츠에서는 이제 그 윤지호 씨와 이제 가해 차량 외국인과의 주고받은 그 영어 카톡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것을 설명하는 윤지호 씨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이 책에서 또 내용이라고 등장하는 거,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많은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혀 있던 그 글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끝나 있었다. 아까 그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거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 기록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거나 아니면 조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장자연의 편지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윤지호 씨의 초기 진술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장자연을 술집으로 태워다 줬던 노드 매니저 김모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윤지호 씨가 봤다는 그 문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윤지호 씨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윤지호 씨는 책에서 이 사람을 유장호의 경호원으로 기술했지만
경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다. 뭐 자신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윤지호 씨에게 이를 설명하자 윤 씨가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얼마나 증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까?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윤지호 씨에게 강요하고 국정원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가정적인 그 답변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뭐 국정원이 뭐 개인적으로 미워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인터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자신은 이제 그 머니투데이 그 홍 회장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저도 역시 그 뭐 6시간 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지만은 그리고 또 뭐 그 관계에 대해서 오보를 하기도 했지만 윤지호 씨가 인물을 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 홍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못 지목이 돼서 결국은 윤지호 씨가 최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조모 씨라는 그 조선일보 전직 기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니까는 경찰이 잘못 집은 게 아니라 윤지호 씨가 잘못 집은 부분을 경찰이 최대한 수사해서 밝힌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자신은 술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씨는 이 문건에 적은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후에 많은 오염을 거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연 씨와 관련된 부분이 그 박훈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4지 2장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장자연의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밖에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이 중요한 거는 뭐 공익제보자라는 것도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제 생각에 뭐 그 법조 출입 경력은 없고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그런 어떤 상패나 아니면 그런 그 칭호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 취재의 속도를 늦추고 검찰이나 아니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윤지호 씨가 어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빌미를 가졌다.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수사 일선에 있었던 조사위원이나 아니면 검사들의 판단,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공익제보자라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임금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했다고 공익제보자로 만드는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조금 그 포퓰리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막 그 조사받고 그다음에 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받고 있지만 과거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전준주에 관해서 잘못 보도했을 때 그리고 또 SBS에서 잘못 보도했을 때 그리고 또 전준주가 지난해 낸시랭과 함께 등장했을 때 제가 전준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새로 작성했다는 거 지적했던 부분 뭐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몫은 가짜들을 몰아내는 게 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실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들을 찾아내는 게 문건을 만지고 그 다음에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그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짜 주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텍스트로 옮겨진 내용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꼭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질문은 간단하게 그 한 10가지 정도로 중복되지 않는 질문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자분들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보신 문건은 몇 장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제가 본 문건의 장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비밀을 지킬 생각이고요. 그 밖에 뭐 허심탄회하게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 윤지호 씨와 김수미 씨 간에 2018년 6월 29일부터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3월 8일) 날 이렇게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 3월 8일까지의 61매에 달하는 한글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를 전체를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것을 김수미 씨가 폭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80% 정도를 따오고 메신저에서 20% 정도를 따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 속에 많은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들의 대화, 문자, 그리고서 김수미 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호텔까지 들어가서 아침까지 같이 윤지호 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지호 씨가 김수미 씨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는 장자연 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밝히고 이후에 2018년 12월경부터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자기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수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잠시 나간 사이에 본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수미 씨를 제가 장시간 만났습니다. 장시간 만났고 검증을 했고, 그때서야 제가 도대체 윤지호가 이야기하는 장자연 리스트란 것이 무엇인가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자연 씨는 유장호 씨하고서 2장짜리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2장짜리 자기 이야기고, 그거는 KBS가 공개를 합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종 완성본은 김대호 기자가 본 것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유장호가 일부러 흘렸는지 아니면 과실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판결문에도 모르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김종승이가 유장호를 상대로 한 것에 있어서 그 부분, 알고서 유출시켰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장호가 어쨌든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낸 것들이 복사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3부 정도를 유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다 공개한 것은 민사 과정에서 사용된 거고, PD 수첩에서 작년에 공개한 것은 또 다른 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부분이 매직으로 안 칠해져 있습니다. 매직 그 장재현 씨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장호 씨한테 이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라고 하니까 유장호가 매직으로 그었다 라고 하는데 그 그은 자국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뒷면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냥. 그래서 또 KB에서 그 당시에 몇 분을 입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2분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씨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쓴 부분은 2장짜리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연 피해 사람입니다 하고서 송성미 씨에 대해서 씁니다. 또 장자연 피해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민숙 씨에 대해서 씁니다. 잠룡구 이야기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총 4장짜리인데 유장호 씨하고 장자연 씨가 만난 시간은 딱 그 당시 2009년 2월 28일 당시 3시간 반뿐이 안 됩니다. 제가 변호사 경력 19년입니다. 피해자들한테나 누구들한테 진술 3번 받으려면 진을 뺍니다. 아주 진을 빼요. 그 시간에 작성할 수 있는 시간 장수는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추론을 합니다. 장자연 씨가 자기 직접 피해 사례를 쓴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연 문건으로 공개되어 있는 거 그것이 훨씬 최종본보다 구체적입니다. 최종본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날 밤에 쓰고 와가지고서 가장 친했던 이종훈 씨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씨가 네가 왜 그런 거를 쓰냐 가져와라 라고서 또 장자연 씨한테 말했다라고 진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지호 씨가 이야기하는 도대체 장자연 리스트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들, 나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지호 씨는 그러니까 짓거리고 있다, 나불거리고 있다. 자기는 상 받은 사람인데 상이나 하나 받고 와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생방송으로 합니다. 그리고 김수민 씨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수많은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김수민 씨한테 명확하게 보냈던 올해 2019년 1월 달에 차 사고 2번 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뒤 정황의 사정들을 보내놓고 나서는 그것이 자기가 테러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신변위협 당했다고 했습니다. 경호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엽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냥 당시 검찰이 그 조선일보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막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지호 씨가 계좌만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침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는 조선일보의 지읒자도 방식이가의 비읍자도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예. 그런데 올해 3월 4일날 책 출판을 기념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면서 거기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문건에 조선일보 뭐 등등에게 얼버무려 버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뒤로 태도가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한테 무지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 그 윤지호 씨를 불러낸 TV에 떠오르는 것들, 김현정 씨에 나온 것들 전부 다 전준주가 쓴 편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터뷰하면서 띄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면서 삽니까? 그리고서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한 목격자라고. 도대체 뭐를 유일하게 목격했다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봤습니까? 난 정말로 이 나라 언론에 대해서 이상호 씨가 서희순 씨를 김강석의 살해범으로 볼 때도 그대로 받아쓰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상호를 고소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뭐에 대해서 유일한 목격자인지 파고 들어봤습니까? 윤지호가 도대체 무슨 진술을 했는지 파고 들어봤습니까? 저 같은 일개 변호사도 파고들 수 있는 것들을 왜 여러분들은 파고들지 못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장자인의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사이트에다가 20만 불을 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니까 12,000불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폭로한 김수민 작가가 무명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받아 쓴 게 없어요. 결국은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윤지호 씨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였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밝혀낼 겁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윤지호 씨입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는 한 곳에 꽂히면은 왜 이렇게 강기로 흘러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그 10개만 그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윤지호 씨가 네. 캐나다에 거쳐 원래 하시잖아요. 예, 예. 나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근데 그 윤지호 씨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됐다 뭐 학교 논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출국이 가능하냐고. 언제든지 출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순간에 피의자 신분을 전환되니까 출국 금지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자기가 떳떳하다면 김수민 작가를 조작범이라고 지칭해버릴 정도면 순식간에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계속해서 언제 출국한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아직까지 출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눈이 다 멀어가지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언론들이 키워주고 유일한 목격자라고 호칭시켜버리고 유일한 증언이라고 자기 스스로 해버리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지호 씨는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윤지호 씨는 이제 그 봉은사에서 유족과 그 다음에 유장호,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유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장호 차 안에서 사본을 받다 또 원본을 받다 계속 이제 말이 바뀌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데 그때 당시에는 원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유장호가 봉은사의 특정한 장소에다가 파묻어 놨었습니다. 아니 뭐 요 내용은 이제 그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윤지호 씨가 원본과 사본을 다 봤다고 하는 거, 차 안에서 봤다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족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파가지고 이제 유족들한테 원본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유장호가 원본을 유족들에게 보여줄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죠. 좀 이해 가시나요, 그 부분이? 또 뭐 질문 주세요. 그래서 그 아까 윤지호 씨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고소한 거 외에도 좀 또 다른 혐의가 확인이 되신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좀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서 돈을 모금한 것이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금하고서 자기가 그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어떤 범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것의 수사 과정들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윤지호 씨가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어느 매체인지 이 자료 속에 나오는데, 그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유장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본인 자신이 이 그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던 게 국정원 직원 2명, 뭐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윤지호 씨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뭐 조선일보라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그냥 추정도 안 되고 있던 상황이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그러니까 유장호가 본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지호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서 국정원 명함을 받았을 리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진우 기자가 서세원 씨와 함께 병실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매니저와 그 다음에 분당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 2명, 그리고 국정원 직원 1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이나 이 윤지호 씨가 아예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정원 직원을 만났을 리 없고요. 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지호 씨, 국정원 직원 네. 문제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국정원을 직원을 만난 것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장재현 씨와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경찰에서 윤지호 씨를 특정해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윤지호 씨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윤지호 씨의 어머니와 윤지호 씨가 이 국정원 직원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지호 씨는 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젠틀한 성격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제 뭐 그 민간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뭐 할 때가 아니라 그 정보 관리 차원에서 문화부 파견 직원이었고요.
그런 뭐 의혹, 뭐 송선미 씨가 사주해가지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뭐 언론인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다른 그 연예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장자연 문건에 자신들이 미워하는 인물들의 명단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증언은 제가 그 유장호 씨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지호 씨가 2009년 재판 기록을 보면 그 와인바하고 가라오케 장재현 씨가 같이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지호 씨가 두 분은 뭐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되죠. 왜 근데-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을 못해요? 지금 뭐 저나 만약에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쓰셨던데 유장호나 저 같은 경우에 더 신변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도 제가 저 전준주한테 협박 문자 받은 거 보여드릴까요? 뭐 죽여버리겠다, 뭐 아니면은 뭐 살인 전과 가진 친구들이 있겠다, 뭐 이런 협박 전화 충분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거 진술하시면 되는 거고,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과연 윤지호 씨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윤지호 씨의 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스타그램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걸 추정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자연이 뭐 그 약을 먹고서 그 뭐 약을 먹여가지고 그 어떻게 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증거를 대라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스피커 내지 뭐 그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취재하세요. 이런 방식의 아마 진술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합니다. 윤지호 씨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자기는 술 접대나 성 접대 강요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장자연 유가족 분들이 김종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부분이 쟁점됐을 때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패소 사유로 판결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윤지호 씨는 도대체 자기가 본 것은 종모 씨과 하나뿐이에요. 그리고는 전부 다 엉뚱한, 자기가 전혀 만나보지도 않았던, 전혀 보지도 못했던 이미숙 씨, 송성미 씨, 누구누구 배우가 알 것이다. 이게 말장난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미숙 씨는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요, 뭐 그 일부에서는 뭐 근데 이민숙 씨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 똑같아요. 유장호의 그 제가 봤던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아마 윤지호 씨가 봤을 게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제 밑에 있던 이모 기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던 스타일리스트 증언도 거의 동일소재하게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만 품속에서 이렇게 A4지를 이런 식으로 끌고 다녔거든요. 한데 이제 그 MBC 이 분장실에서 그 문건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만 그 저한테 그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숙 씨가 문건 자체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지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원금이 모이면 후원금은 공익적 목적에서 사용할 거고 기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 작가님, 고소인 김 작가님께서는 혹시 윤지호 씨로부터 후원금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후원금. 그 점에 대해서만 더 수사 과정에서 밝혀달라고서 경찰관들한테 그 부분을 수사관들한테 확인해달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윤지호 씨의 라이브 방송이나 뭐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바쁘셔가지고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은 저한테는 하는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뭐 모든 얘기를 할 때 그 후원금 얘기를 꼭꼭 그 빼놓지 않고 있고 어머니 아픈 얘기도 뭐 빼놓지 않고 있고 한데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 윤지호 씨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제보자로서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플루언서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 활동은 그 활동대로 그 다음에 또 이 장전 씨와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눠서 했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익 제보자라고 해서 반드시 뭐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섞여 있는 행동들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윤지호 씨 처신에 관한 문제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예. 예.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왜 리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 뭐 화이트리스트, 뭐 연예계에서는 예전부터 나돌던 찌라시에 나돌던 성상납 리스트 아니면 PD 뭐 그 뇌물 리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라도 그런 언론에서 쓰는 이 리스트 부분들이 그냥 그 서술형체로 돼 있는 그 소송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 건 나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혹시 리스트라고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혹은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건들이 등장을 했을 때 뭐 여러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을 접어두고 그냥 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50명이건 30명이건 뭐 구체적인 회사명은 안 나왔어도 직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와 두 페이지로 넘어가는 리스트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제적으로 윤지호 씨에 의해서 그 조모 씨에 관련된 부분은 장자연 씨의 문건에 정황이라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희한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거에 쓰여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그 희한한 일인 거죠. 하기 때문에 이 투트랙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에서 아주 뭐 산발적인 그 뭐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행위가 없거나 뭐 이렇게 된 뭐 ABC들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윤지호 씨가 그 검찰에서 자기가 목격했던 그 진술자들 이게 혼재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한데 이 장자연 씨의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무리 이걸 갖다 문장을 찢어가지고 밝혀가지고 이 분류해내도 6명이 안 돼. 6명이 안 됩니다. 김성훈 뭐 이런 거기 빼고. 홍성미 뭐 빼고. 이빈수 뭐 빼고 빼고도 엄마라는 등장하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수미 작가한테 인세 몇 프로인지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계약해야 되고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인 작가한테 주는 것들이 보통 한 8%대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12%대로 계약을 합니다. 그거를 김수미 씨가 12% 되면은 거의 이해수 공지연급이다. 그거는
그런 말들이 문자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네.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계약을 치밀하게 하는데요. 책을 내게 되면 부가적인 판권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뭐 강연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가 가져오겠다. 강연이든지 하겠다. 구체적인 목적이 그 카톡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또 뭐 윤지호 씨 카톡 내용에 대해서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그 화가 많이 났던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보셨겠지만은 유족에 대해서 돈만 밝힌다. 그다음에 또 돈 때문에 이 사건을 묻히게 했다. 이렇게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유족을 생각하고 뭐 어떻다 그 인스타그램 방송에서 나오고 그 책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라는 강한 이 궁금증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지호 씨는 명쾌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카톡 내용 중에 보면 이 사건은 어차피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진실이 안 밝혀지고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카톡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본 문건이 아닙니다. 근데 윤지호 씨가 7장이었다가 다시 4장으로 했다가 원본과 사본을 다 봤다 그러는데 원본과 사본을 다 봤다 그러면 그냥 대략적인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20장이 넘어야 돼요. 아니 정확해요. 앞뒤 정황을 전부 다 추론하고 KBS에서 공개한 거하고 뭐 PD 수첩에서 나온 거하고 그거보다 수사 기록에서 나온 거 하면은 윤지호 씨가 유장호한테 써준 건 딱 4장입니다. 자기 관련 두 장. 그 다음에 송성미 관련 1장. 이미숙 관련 1장. 딱 4장입니다. 이걸 유장호가 여러 분을 복사를 합니다. 여러 분을 복사를 하고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사본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고 있었던 게 아마 제 그 기록 추론으로 보면 몇 부를 복사해 놨던 것으로 보이고 유장호가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 윤지호 씨 이후 행보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요? 제가 분명하게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계좌를 닫고서 더 이상 장자연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접고 그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입 닫고 출국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돌아온 답변이 그거였어요. 나불거리고 있네, 짓거리고 있네.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언론 잠시만요. 드디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네요. 뭐요? 윤지호 씨가 오늘 6시 25분에 출국한답니다. 6시 몇 분이요? 25분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그렇게 또 정보가 들어오네요. 어쨌든 그래서 계좌를 닫고 장자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네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입 다물어라. 조모 씨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 제기를 그만두겠다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력 언론에 나가면 전부 다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예 자기가 하는 말들이 점점 더 부풀려져 가면서 자기의 유일한 진실성이 호루라기 차단해서 상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참 대한민국의 이 수준을 얼마나 낮잡아 봤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그것도 호루라기 재단에 확인해 봤는데 상이 아니라 기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금이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친구가 무슨 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상이 아니랍니다. 상은 연말에 주는 거고 어렵게 어쩐지 사시는 이상하더라고. 제보자들한테 기금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그 지금 추국한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추국한다면 전혀 모릅니다 저는. 예, 일단락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커뮤니티에 윤지호 후보 이런 식의 글이 커뮤니티에 인터넷 윤지호 이모부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부분도 확인하거나 뭐 따로 이야기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있긴 했었는데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안 나서다 보니까. 네. 자 어쨌든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고 장자연 사건이 철저하게 재수사돼서 고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 가짜 진술들은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지호 씨는 그만 입을 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남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본 사진 필요하세요? 4장? 4장짜리? 네, 빼어가겠습니다.